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경 테스트 적중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재화시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 파트에서는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실전 문제에 해당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좀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잠깐 점프하거나 제가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딱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완전 경쟁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쟁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맞아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개별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먼저 가격 수용자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라고요? 가격 수용자는 그쵸.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면 자기가 생산량을 조정해가지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가격 수용자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기업은 어떻게 생산량을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 수용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 수평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소문자라고 하면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이 수평이잖아요. 요 수평이 바로 P가 되는 거고 요게 바로 AR이 되는 것이고 요게 M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P가 AR과 MR과 같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하면은 여기 MC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은 언제나 MR 이꼴 MC에서 결정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MR과 여기 나와 있는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가 돼요. 점점점. 요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최적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질 때 이윤극대화가 된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한계 수입 이거 자꾸 영어로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마지널 레버뉴잖아. 그리고 평균 수익은 AR, 에버리지 레버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격 이꼴 평균 수입, 한계 수입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극대 산출량은 MC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거기까지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공급 곡선은 주어진 가격의 근 수평이다. 아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의 공급 곡선이 MC 곡선이 있잖아요. 이거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 곡선이 된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MC가 우상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하세요. MC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장기에 초과 이윤이 0인 그렇죠. 여러분 장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롱런이잖아. 롱런 상황에서는요. 장기 상황에서는요. 어떤 신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윤이 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이윤이 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가가 어떻게 잘 이해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독점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독점. 자, 완전 경쟁과 달리 독점은요. 기업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업의 수가 한 개 존재해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가격을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설정자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격 설정자라는 건 뭘 뜻합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우하향한다. 독점일 때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량을 조정해가지고요.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이 수평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에서 MR을 구해냅니다. 우리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최적 원리는 뭐냐라고 하면 경제 원리를 한 개 구하세요 하면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MR하고요.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된다. 뭔가 선택이 결정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완전 경쟁도 마찬가지고 독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 경쟁일 때는 MR이 P랑 똑같기 때문에 P가 MC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독점은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 한계 비용 일치하도록 아니요. 먼저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결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상에 대응되는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시장.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우하향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장 전체야. 시장 전체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존재하는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소문자로 쓸게요. D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수평입니다. 우리는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독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독점인 경우다라고 하면 자, 독점인 상황에서는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해요. 우하향해.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우하향해요. 자, 그런데 독점에서는 기업이 딱 하나만 있는 거 아시죠? 홀로 독자 모노폴리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딱 하나 존재하는데 개별 기업이 바로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개별 기업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같아요. 여기선 다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역시 시장 전체와 마찬가지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답은 볼게요. 독점 기업의 경우 한계 수입이 평균 수입보다 작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계 수입이 평균 수입보다 작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독점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쭉 나타내요. 이게 수요 곡선이죠. 이 수요 곡선이 AR이 되는 거죠. A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죠. 한계 수입 요거는 평균 수입이 AR이고 한계 수입은 요거보다 밑에 있어요. 밑에 있잖아요. 요거 밑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MR 이렇게 존재하네요. 이거 어떻게 돼? 작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는데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수입이 MR이라는 거 잘 보시고 평균 수입이 D라는 거를 잘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여기 그림에 살펴본 것처럼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수요 곡선보다 MR은 밑에 있다.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독점 기업은 장기에 초과 이윤이 제로인 생산량 수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우에는요, 장기에 진입을 통해 가지고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황인데, 독점은 장기일지라도 진입이 불가해요. 아니, 그렇잖아.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독점이 안 되는 거잖아. 기업이 두 개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에도 진입이 불가해서 개별 기업이 하나 존재하는 시장이 독점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빵이 아니라 양의 초과 이윤이 가능해. 양의 초과 이윤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가와 라가 뭐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3번은 이거는 살짝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좀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풀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죄송해요. 제가 셀프로 맡기도록 할게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비용 함수랑 관련해서 몇 가지 힌트만 좀 드리면 톰은 청소 용역 업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한대요. 자기가 노동자이면서 자기가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청소 용역 시장이 독점이래요. 톰은 1시간 청소에 얼마를 받는가? W 10,000원을 받아요. 여기다 시간당 수입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는가? Q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만약에 1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W를 받고 2시간 일을 하면 2W 받고 3시간 일하면 3W 받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가 노동을 할 때 관련되는 노동 비용은 당연히 시간당 임금에다가 곱하기 너 노동 시간 이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식으로 하면 시간당 임금이 얼마? W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 노동 시간이 어떻게 돼요? Q시간 일을 하니까 WQ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이 1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1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8만 원이 고정 비용이래. 이거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 비용은 TC는 고정 비용이 있고 가변 비용이 있어요. 이렇게 베어리어블 코스트, 총 가변 비용, 총 고정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총 비용 자체가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10만 원.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정 비용이 얼마라고요?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가변 비용인데 이 가변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노동만 지금 투입 요소잖아. 자본은 지금 투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가변 비용인데 지금 여기서 2만 원인 거 알 수 있고 요거를 여기다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W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만 원 되면은 W가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만약에 10,000원이다, 뭐 2만 원이다, W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식을 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총 비용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몇 시간을 일을 했는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뭐 여기 보시면 1시간 일을 하는데 나타내는 총 비용이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거의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총 비용을 대략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변 비용이 이렇게 총 2만 원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윤까지 이렇게 쭉 구하는 거거든요. 총 수익까지 구하는 건데 요거 조금 약간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살짝 넘어갈게요. 아셨죠?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가 좀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한번 조금 살펴보세요. 그래서 문제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엄밀성보다는 좀 러프하긴 한데 여기서 좀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윤 여기 14만 원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좀 봐볼게요. 톰이 냉장고 독점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대한 어떤 독점 기업이 되는 건데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눠서 우리가 물건을 판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이에요. 탄력성에 따라서 시장을 2개 기업으로 나눠요. 그래서 A 기업이 있고 A 시장이 있고 B 시장이 있습니다. A 시장은 호갱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에요. 누가 호갱이라고 그랬죠? 그쵸? 영화를 볼 때 주말에 영화를 보는 사람, 성수기에 여행 가는 사람,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여행 가기도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맞아요. 국내 소비자랑 해외 소비자랑 누가 호갱이에요? 국내 소비자. 호갱이야, 호갱, 소비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볼 때 우리 국내 소비자 호갱이지 뭐. 왜냐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뭐 조조 아침에 영화 보는 사람, 비수기에 영화 보는 사람, 학생들, 이 사람들은 다 가격에 민감합니다. 뭐 여기 또 직장인들이 있겠죠. 직장인들은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뭔가 사고 싶은 게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은 뭐 알바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소득이 많지는 않아서 가격에 민감해요. 그래서 해외 소비자, 외국 소비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호갱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격에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가격에 둔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둔감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B기업보다 탄력성이 작아요.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인 사람한테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가 매경 테스트 거기 가이드북 보시면은요, 이 역탄력성 법칙을 이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국내를 우리가 내라고 하고요. 여기 해외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의 가격 탄력성과 해외 시장의 가격 탄력성, 이게 바로 두 개의 어떤 탄력성과 요거 나타나는 걸 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여기 보시면 10만 원일 때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은 얼마에 판매돼야 합니까? 하는데 이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이렇게요. 국내 시장에 대한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국내라고 쓸게요. 내라고 씁시다. 국내는 P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과 그리고 요게 1 마이너스 국내 시장에서의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아로 공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이에요. 너무 이름이 길어서 아로 공식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렇게 아로 공식이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외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해외 시장도 MR 해외니까 해라고 쓸게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격이 해외 시장의 가격이 있고요. 1 마이너스 탄력성, 해외 시장의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시장에 대한 MR이 똑같아져야 돼요. 이거 암기하세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한계 수입이 같아질 때가 최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 국내 시장에 하나 팔았을 때 요거보다 해외 시장에 하나 팔았을 때 판매 수입이 더 비싸.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하나를 파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하나 팔았더니 만약에 2천만 원을 벌게 되는데 해외 시장은 3천만 원을 벌게 된다 합시다. 그럼 현대 입장에서 국내에 파는 게 더 나아요? 해외에 파는 게 나아요? 당연히 해외에 파는 게 낫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국내 시장에서 생산량은 줄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언제 멈추게 됩니까? 하면 언제 멈추냐? 이거 두 개가 같을 때가 멈춰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식과 요 식이 똑같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국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 얼마라고요? 얘 2라고 그랬어요. 2. 해외 시장의 가격 탄력성 얘가 5라고 그랬습니다. 5. 됐죠? 암기하세요. 이 관계식. 자, 국내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요 국내 가격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해외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거 풀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0, 1-2분의 1 얘는 해외 시장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거죠. 1-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외 시장의 가격을 계산을 하시면은 6.25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3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역탄력성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근데 이게 끼워 팔기랑 묶어 팔기 해가지고요. 보통 경제 원론 교과서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이디어 정도만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살짝 여기까지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이문열 씨가 고구마라는 책을 발견했대요. 꼬구려도 아니고 웬 고구마야. 아무튼 독점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인쇄 비용은 거의 빵이래요. 그렇죠. 보통 만약에 책을 출간하게 되면 편집하고 작가가 하는 것도 있는데 책을 대량으로 찍게 되면 사실 인쇄 비용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초기 비용은 이제 들어가지만 가변 비용이 거의 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독점 출판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격을 얼마에 책정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책을 감자나 양파라는 책을 같이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한대요. 이것도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끼워 팔기, 묶어 팔기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 예전에는 누가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결혼식 예식장 하려면 거기서 얘기하는 뭐 식당뿐만 아니라 드레스복 다 끼워 팔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어떤 컴퓨터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지. 내가 삼성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모니터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패키지 마우스까지 하는 거. 그거 사실 끼워 팔기라고 볼 수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산다면 그 안에 또 윈도우를 사면 익스플로러 끼워 파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매경 테스트에서는 좀 아이디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볼게요. 자, 각 책의 광적인 독자와
일반 독자들이 있습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바로 뭐냐면 최대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가예요. 여기 보시면 고구마 같은 경우는 광패는 5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감자는 3만 원, 양파는 5천 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일반 팬인 경우에는 고구마에 대해서는 3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걸 유보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마와 같이 만약에 묶어서 팔 책과 순이익, 최대 매출액이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하겠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따로따로 판매하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제 2개 정도로 이제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많이 있긴 하지만 3개까지 한번 늘려봤어요. 그래서 약간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부담을 줄이려고 빼버리긴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 욕심 있으신 분들 때문에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셀프로 좀 맡기도록 할게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고구마까지 이렇게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때가 더 좋은데 묶어 판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아이디어만 보시면은 고구마 만약에 묶어서 팔았을 때 순이익이 어쩔 때 가장 극대가 되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이 고구마랑 같이 묶어 파는 상품을 감자로 할 것인가 양파로 할 것인가 그걸 보게 되는 건데 가격을 만약에 둘 다 같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우리 끼워 팔기 문제긴 한데 난이도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도전하시고 아닌 분들은 우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어떤 거 할 거냐면 그 뭐 유튜브라든가 우리 거기 보시면 카페에다가 보충 문제라 보충 자료 설명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우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다음 6번 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경제학 원론 시장의 형태가 가지는 어떤 특징을 바르게 말한 것은 여러분 경제학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외국의 원서 같은 거 맨큐나 크루그만 교수님 책도 있고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쓴 책도 있고 제가 쓴 책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경제학 원론이라는 게 사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그걸 서술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론이잖아. 뭐 우리 매경 테스트도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 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통 읽게 됩니다. 원론 책 안에. 근데 서점에 가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자들 그리고 내용, 디자인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맞아요.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학 책은 고객에 대해서 약간의 시장 지배력,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저자 딱 봤더니 제가 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책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음악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BTS가 좋다 그러면 BTS 음악만 그냥 계속 듣는 거야. 비슷한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도 난 BTS가 최고야 이렇게 꽂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팬클럽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특유의 저자나 내용 디자인을 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경제학 원론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요. 그냥 그걸 구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그냥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모두 구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등을 돌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고객들도 뭐야 너무 비싸잖아 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수의 상품이 존재하게 되는데 차별화가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책을 쓸 수 있지. 여러분들도 책을 써도 돼. 경제 원론 해가지고 책을 탁 썼어. 잘 안 보겠죠. 그러니까 뭔가 권위나 경험이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쓴다고 책을 구입하거나 당연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가라는 그런 손길이 당연히 있지 않게 되면은 그럼 이제 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들 보면은 그 사람의 양력이라든가 앞에 책을 많이 썼는가 어디 대학 교수라든가 출제위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게 되죠. 우리 책은 맞아요. 그 박한재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출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출제 어떤 경향에 맞춰서 책을 집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무슨 시장이다? 맞아요. 이거를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자, 우선 차별화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특성 가장 바르게 말한 것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요. 요거는 살짝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별하기 때문에요. 거기 보시면은요.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거 이것도 좀 맞아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완만히 우하향한데 이것도 좀 맞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장기 한계 비용보다 높아서 초과이윤 이거는 좀 틀려요. 왜냐면 장기다라고 하면요. 장기는 단기에는 오케이 맞는데 장기에는 우리가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단기에는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이윤을 누리긴 하지만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장기에는 우리 기본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이 가능해.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해서 이윤이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생산을 일부러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보시면 되냐면 비효율적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니까 비효율성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설에도 그렇게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가와 다 이렇게 해놨는데 맞는 것은 하면은 요거 차별화할 수 있다 맞고요. 이 완만히 우하향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골라라라고 하면은 약간 뭐 장기에는 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뭐 그런 표현 해가지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것도 맞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답원도 장기 한계 비용보다 가격이 높다. 이것도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MR 곡선이 있고요.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MC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AC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장기와 나타난 거기 보시면 여기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 U자인데 이렇게 있단 말이야. 단기에는 이런데 장기에는 여기에 이제 만나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장기 6일 지나서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에 AC 이렇게 돼요. 장기 M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장기 MC는 여기다 살짝 그리게 되면 이거보다 좀 완만하게 되면서 여기 최저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최저점 보시면 여기를 지나고 최저점이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기 한계 비용이잖아. 한계 비용. 그래가지고 한계 비용보다는 한계 비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계 비용보다는 높아서 맞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장기의 가격이 되는데 한계 비용 곡선은 여기에 보면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보다는 높다. 그런 표현은 맞아요. 근데 이제 우선 이거 괜히 X라고 했네. 이거 한계 비용보다는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의 초과 이윤 할 때는 평균 비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비용보다는 위에 가격이 책정된다라는 의미에서 평균 비용은 여기 있잖아요. AC. 지금 이게 장기에는 AC가 여기 있으니까 이윤이 빵이고요. 장기에는 P가 LAC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윤이 빵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P가 LAC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계 비용보다는 높아서 한계 비용보다는 높긴 하지. 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MR과 MC 이게 수요 곡선이 가격상에서 결정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P가 되는데 요 점이 바로 MR이고 여기가 바로 MC가 되니까 장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가 MC보다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초과 이윤이 플러스다. 이 초과 이윤이 이제 평균 비용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해요. 근데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이런 문제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라번도 보시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독점적 경쟁은 비효율적이라니까. 근데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우리가 차별하잖아. 경쟁론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답을 찾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가나다라 다 사실 맞는 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점을 조금 다음엔 바꿀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볼게요. 해당 시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여기 보시면 역사상 처음으로 5개 자동차 회사에 대한 담합 이게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과점 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몇 개 이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할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합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가번 찾아보셨어요? 나번? 답은 이것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답을 한번 보시면은 틀린 건데 가와 라가 틀렸어요. 우선 가, 라부터 볼게요.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한계 비용이 약간만 상승해도 손실을 입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점 기업은요. 기업이 몇 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격을 잘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경직적이다. 이 가격 경직성 요까지는 사실 맞을 수는 있긴 한데 이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은 바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약간 한계 비용이 약간만 상승을 딱 했을 때 손실이 팍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역시 가격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인하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차 출시 시기, 옵션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담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격에 어떤 시장에 선도 기업이 있고 추종 기업이 있어요. 선도 기업은요, 우리가 자동차 회사 중에서 좀 잘 나가는 회사들 있잖아. 은행이다라고 하면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이 좀 커다란 은행 있잖아요. 그런 데가 먼저 나를 따르라 하고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거야. 자,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이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하면 추종 기업은 어떻게 된다? 추종 기업은 여기 보시면 따라가요. 추종 기업은 가격을 따라해요. 따라쟁이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이렇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가격 선도 기업, 추종 기업 나타내는 이거를 우리가 명시적인 담합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정위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묵시적인 가격 선도 모형이다 해가지고 암묵적인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묵적인 담합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선도적인 기업은 힘이 센 거잖아.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거 좀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탄력성이 크다 작다 생각을 해보면 선도 기업은 추종 기업보다 더 탄력적인 수요 곡선 아니에요. 선도 기업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삼성 무슨 애플 이런 거는 기업의 수가 스마트폰 시장이 걔네들이 대부분을 지배하잖아. 삼성이 가격 좀 올리면 어떻게 돼? 고객들은 그렇다고 딱 다른 거 뭐 LG로 확 가거나 막 너무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선도 기업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약간 있기 때문에 좀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업의 수가 있을 때 뭐 여기 현대가 제일 잘 나간다 그러면 현대가 선도 기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가 중형차 소나타의 가격을 얼마로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게 돼요. 학원가도 마찬가지지. 학원가도 우리가 대형 학원이 있으면 수강료를 얼마로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는 거 비슷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가격 선도 모형이고 그게 바로 암묵적, 묵시적 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선도 기업은 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하고 라번을 좀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나는 여러분 담합을 하게 된다 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이거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시험에 규모의 경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규모를 대량으로 생산했더니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삼성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뭐 LG 필립스 뭐 이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같이 회사를 차려서 중소기업 차렸을 때 현대자동차나 삼성의 그런 엄청난 반도체 공장의 규모를 따라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량 생산했을 때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야. 책도 소량으로 찍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단가가 비싸고요, 책의 퀄리티 떨어지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다라고 하면 책을 대량으로 찍잖아. 그러면 오히려 책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가격은 더 싸져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어요? 앞서가는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 규모의 경제, 독점의 원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기업은 상품 가격을 서로 다르게 매길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가격 차별 옆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번 볼게요. 한 기업의 생산량은 다른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서 변화한다. 왜? 요게 다른 기업의 생산량, 과점 시장의 모형이잖아. 담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을 상대방의 가격을 보고 약간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전략적인 행위가 가능하고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게임이론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8번. 가격차별, 가격차별에 대한, 이 가격차별은 되게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1번. 가격차별은 놀라운 경제적 효과는 사회효생을 증가시킨다. 어때요? 2번.
비수기에 비해 성수기의 숙박비가 비싸다. 먼저 이거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1번부터 쫙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확실하게 맞는 거를 여러분 제껴보세요. 자, 비수기에 비해서 성수기의 숙박비가 비싸다. 이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 수험표를 가진 학생에게 할인 쿠폰, 그쵸? 고객을 차별적으로 나눠가지고 수능 졸업한 사람, 저는 제가 만약에 수능 수험표 제출해봐. 그럼 그건 혜택을 받겠네. 이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번에 수능 본 사람들만 할인 혜택 준다. 그러면 이것도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라면을 낱개로 사면 1,000원인데 2개를 사면 가격을 개당 1,500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개당 이제 750원 가격이니까 대량 생산하게 되면 2+1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가격차별이죠. 무슨 가격차별이죠? 2급 가격차별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기차표 예매할 때 우등석과 일반석의 가격이 다르다. 이거 가격차별이에요? 아니지. 가격차별은요. 우선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동일한 제품이어야 돼요.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되는 건데요. 상품인데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거라니까요. 엿장수 아저씨가 똑같은 엿인데 똑같은 영화인데 아침에 가는 영화는 조조 할인 혜택 해주는 거. 그렇다고 보면 영화 화질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니죠. 똑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놀라운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에 좀 민감한 사람한테는 낮은 가격을 부과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에 1급 가격 차별인 경우 있잖아요. 1급 가격 차별은 자,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빵이 돼. 그래서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합니다. 완전 가격 차별로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되지만 제로이나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맥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가 됩니다. 맥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전체적이야. 이게 만약에 소비자 이렇게 하면 틀리게 돼요. 아셨죠? 기업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등석과 일반석은 이게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니까 동일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 아니어서 우리가 가격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개념 중심으로 잘 봐주세요. 다음 9번 봅시다. 자, 이거요. 우리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걸 가지고 내시 균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A와 B 모두 현행 가격을 유지하면 각각 매기당 10억 원씩 이윤을 얻게 되는데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데 자신만 가격을 내린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 불경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가격 인하만큼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윤은 여기 5억 원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가격을 내리게 되면 불경기가 극복돼서 두 기업은 모두 20억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요. 우리 문제가 제시될 수가 있어요. 보기 지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를 가지고 페이오프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그걸 직접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규 형태를 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살짝 보세요.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둘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뭐라고요?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게 있고요. 가격 유지. 얘도 유지. 그 다음 인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하. 얘도 인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둘 다 가격을 모두 유지하게 되면 10억 원씩 이윤을 누린데 10 이렇게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상대 기업이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B가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데 A기업만 자신의 가격을 내리게 되면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가격 인하만큼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서 이윤은 5억 원으로 감소한대요. 5억 원으로 감소한대요.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두 기업 모두 가격을 내리게 되면 불경기를 극복해서요. 두 기업의 이윤은 모두 20억 원으로 증가한대요. 20. 두 기업 모두니까. 얘는 이제 둘 다 55 이렇게 되나 보죠. 이렇게 55. 아니면 요거를 주어주긴 합니다. 주어줘가지고요. 그렇게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값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상대방이
기업 B가 가격을 유지했어. 그때 A가 유지하면 10인데 인하하면 5잖아.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인하를 하게 되면 같이 인하하는 게 훨씬 더 낫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내수균형, 우월 전략 균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A기업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꺽쇠가 한쪽으로 쫙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기업 볼게요. A가 가격을 유지했어. 그럼 B기업이 유지하면 10인데 인하하면 5야. 그러니까 10 꺽쇠 체크하시고요. A가 가격을 인하했어요. 근데 유지하면 5고 인하하면 20이니까 이렇게 꺽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A기업과 B기업 모두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는 우월 전략, 더미넌트라고 합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슈 균형 꺽쇠 2개를 찾아야 돼. 자, 어디 있습니까? 꺽쇠 2개 있는 거. 여기 있네. 여기 꺽쇠 2개, 꺽쇠 2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쉬 이퀄리브리엄은 2개 존재한다. 균형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두 기업 모두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같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도 요거는 여러분들 좀 셀프로 맡길게요.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려운 거냐면 그냥 이게 전략이 3개 있을 때 그냥 찾으면 돼. 3개 있을 때. 우선 찾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삼양이가 가격을 인하했어. 우선 스토리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보수가 이렇게 있어요. 인하했을 때 농심이가 인하할 때는 5, 유지할 때는 3, 인상일 땐 2잖아. 이게 제일 높으니까 꺽쇠 체크하시고요. 자, 삼양이가 가격을 유지하면 4, 3, 5 하니까 여기 5 체크하시면 되겠고 얘가 가격을 인상하면 2, 1, 5 하니까 여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농심이는 5월 전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자, 농심이가 가격을 설정합니다.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러면 얘가 인하하면 1, 4, 3 제일 큰 거 4에 체크하시고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2, 3, 7 하니까 여기 7에 체크하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면 2, 1, 0 이렇게 되니까 2에다가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5월 전략은 없는데 여기서 내시 균형 있어요? 없어요? 내쉬 균형 여기도 없지. 내쉬 이퀄리브리엄은 꺽쇠가 2개 다 존재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열등한 전략을 제거해가지고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폭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농심이의 열등 전략은 보시면 여기서 앞에 게 농심이의 보수인데 어떤 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여기 보시면 얘는 3이 제일 낮아요. 5, 2, 3. 2가 제일 낮지만 3 열등하죠. 그러니까 5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도 5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 4, 3은 열등해요. 그리고 얘도 5가 제일 좋으니까 1, 2가 다 열등해요. 그러니까 세 개 다 열등한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다시 볼게요. 농심이는 여기 가격을 인하할 때는 5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등하고요. 여기서는 5가 제일 좋으니까 얘네들이 열등하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5가 제일 좋으니까 얘네들이 열등해요. 자, 그러면 농심이의 전략 중에서 자기가 최선의 전략에 비해서 열등, 모든 항상 열등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 어떻게 돼? S2라는 가격 유지는 동그라미가 3개 있잖아. 그래서 이런 열등한 전략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열등한 전략이다라고 하고 제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요걸 제거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삼양이도 열등 전략을 제거해서 우리가 이 보수를 좀 작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선택지가 3개잖아. 3개인데 그냥 했을 땐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 전략을 제거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혼합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전략을 혼합 전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제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한번 해설 보면서 정리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요거는 그냥 제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요거까지 응용 문제로 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 풀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셀프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실전 문제랑 비슷한 형태로 꾸며가지고요. 실전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한 2, 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도 되고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정복하시게 되면 충분히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장, 재화시장에 대한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